2023년이 되면서 전 세계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점차 벗어나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일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비로소 뉴 노멀 시대가 도래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업과 기관은 재택과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의 도입에 열중했지만 실제 IT의 보안 투자에는 다소 소극적이어서 확장된 보안 경계에 따른 하이브리드 보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재택과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사용자가 업무에 활용하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인데, 단지 AV 솔루션이 동작하고 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만 만족하고 있었지 곳곳에서 도사리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업무에 활용되는 모든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플랫폼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클라우드로 확장되고 있는 보안 경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보안 영역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결국 기업의 보안 의사결정권자를 보수적일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너무 빠르게 도입이 되다 보니 모호한 보안 경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보안적으로 잘 준비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과 리소스가 잘 준비되지 못한 것도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보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보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엔드포인트의 보안은 어떤 전략으로 수립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런 질문이 엔드포인트 보안의 출발점이 되겠는데요. 바로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기반으로 엔드포인트에서부터 회사의 다양한 워크로드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엔드포인트 측면에서 제로 트러스트는 사용자가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할 때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다양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엔드포인트 디바이스가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바이스가 회사에서 관리되는 디바이스인지 개인 디바이스인지, 그리고 디바이스 구성이나 소프트웨어 패치 수준이 회사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침해와 위반을 가정하고 매번 이런 확인을 시행함으로써 대규모적인 공격 표면으로부터 회사의 중요한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디바이스를 통해 접근하는 사용자의 유형과 접근하는 대상 리소스에 대해서도 매번 확인하여 충분히 안전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가 위협과 침해로부터 신뢰성이 보장된 상태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AV 솔루션 이상의 EDR이라고 하는 지능적인 이상 징후와 변칙을 탐색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은 조직이 보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각 보안 영역의 솔루션을 통합해서 단순화했으며, 클라우드 경계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을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서부터 회사의 중요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안 워크로드에서 생성이 되는 수조 개의 시그널과 엔터티 정보들은 모두 단일 플랫폼으로 수집하고 통합해서 보안 워크로드 상호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위협과 위반이 누락되지 않도록 탐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일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보안 준비 태세를 갖춤으로써 비용 효율적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의 구축을 통해 회사의 비즈니스 성장에 모멘텀이 되도록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드포인트가 사용자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제공하는 기술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업무가 이제는 뉴 노멀이 됨으로써 사용자들의 업무 환경은 여러 위치로 분산된 이동 업무 환경이 되었고, 사용자가 업무에 활용하는 디바이스는 이제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업무 방식은 가정이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사무실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용자는 거의 드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최근 2, 3년간 디지털 전환의 긴급성과 비대면 업무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그에 대한 결과들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이브리드 업무의 수용이 빠르게 적응된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산 환경들이 또 다른 보안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이제 조직화되어서 사이버 범죄 자체로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멀웨어, 랜섬웨어, 그리고 랜섬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툴셋과 같은 사이버 공격용 도구들은 이미 본격적으로 마케팅이나 또는 파트너 제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상품화가 되어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코드를 구입하고 누구나 무분별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싱과 암호 스프레이와 같은 공격에 이런 툴들이 활용이 되어 훨씬 더 높은 규모로 위협이 자동화되고 무차별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온프레미스에 집중이 되어서 배치되었던 보안 솔루션은 이제 온프레미스만 잘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온프레미스가 아닌 위치에서의 사용자와 엔드포인트를 보호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관리와 보호로 보안 운영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단계까지. 그리고 온프레미스 보안 솔루션 중에서도 성능이 오래되어 제 역할을 못하거나 보호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을 위해서도 보안 운영의 현대화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이 되고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제는 표준 프로토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는 모든 사용자가 업무에 활용하는 수단인 만큼 그 모든 사용자 중 단 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라도 보안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되므로 매우 철두철미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리의 위치에 대해 보안을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치에서 다양한 장치 유형과 운영체제를 통해 작업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분산 환경에서의 엔드포인트는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보호함으로써 막대한 비용과 비즈니스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오늘날의 복잡한 사이버 공격을 아이디와 디바이스 그리고 앱과 데이터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계층화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멀티팩터 인증과 패스워드 리스트와 같은 사용자의 인증 보안을 강화하는 것부터 앞서 설명드린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조건부 접근 제어를 통해 아이디 영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가 있고요. 디바이스의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암호화하는 기술, iOS와 안드로이드는 물론이고 윈도우즈, 맥, 리눅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바이스 플랫폼에 대해 EDR 기능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보안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업무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을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해주는 기능과 중요한 데이터는 분류되어서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방지하는 DLP의 기술이 앱 영역에 대한 보안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회사 문서에 대한 암호화와 사용 권한을 제어하고 안전하게 공유하고 협업을 지원하는 데이터 보안 기술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엔드포인트의 보안을 기존 바이러스 백신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으로서 EDR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드포인트는 낮은 투자 비용으로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을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으로서 EDR 솔루션 시장에서 가장 상위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또한 IoT 디바이스와 같은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에도 업계 최고의 엔드포인트 보안을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엔드포인트는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신속하게 막아내고 보안 리소스를 스케일링하고 공격 방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가 제공하는 도구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하나의 통합 플랫폼에서 엔드포인트 보안 환경을 한눈에 파악하고 고급 위협을 완화하고 보안 경고에 즉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NIST라는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주요 보안 모델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관리를 총 6개의 위협 예방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취약점을 식별하고 개선해주는 위협 및 취약성 관리 기능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침투가 가능한 표면적을 줄여주는 공격 표면의 최소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차세대 보호 기능이 있으며, 네 번째로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 기능이 있으며, 다섯 번째로는 위협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조사하고 대응하는 자동화된 조사와 대응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하고 분석이 어려운 위협에 대해서는 문의와 진단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전문가 기능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 6가지의 보안 예방 기능들이 사용하기 쉬운 관리 기능과 통찰력을 통해서 지정된 작업 우선순위로 IT 전문가의 시간을 절약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더라도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솔루션의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수조 개의 일일 보안 신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위협 탐지와 방어에 적용하도록 해서 나쁜 행위자가 악용할 수 있는 격차를 줄임으로써 조직의 엔드포인트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6가지 공격 예방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6가지 구성 요소를 기술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때때로 이해가 어렵거나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와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인 위협 및 취약성 관리 기능입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와 같은 차세대 안티바이러스를 현관문 잠금 장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것은 건물의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조치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가벼운 침입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자물쇠로 현관문을 튼튼하게 채운다고 하더라도 단호한 상대를 단념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이 비어있기를 기다렸다가 쇠 지렛대로 자물쇠를 부수거나 문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격자는 더 크고 더 강력한 쇠 지렛대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자물쇠와 더 큰 자물쇠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여기 빌딩의 평면도인데요.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우리는 이 건물 구조에 보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정해야 하는 취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건물 보안 요원은 위험 및 취약성 관리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요원이 식별된 위협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보안 요원은 건물 전체에 다른 숨겨진 보안 문제와 건물 구조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없는지 식별할 것입니다. 그런 후 수리가 필요한 것을 모두 나열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조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엔드포인트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한 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보안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위협 및 취약성 관리 기능은 업데이트나 패치가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와 또 잘못된 구성과 같은 취약성을 실시간으로 발견하여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나 정기적인 검사 없이도 이 작업을 수행하고 현재 위협 환경에 따라 취약성의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위협 및 취약성 관리 기능은 사용 가능한 활성 공격이 있는 누락된 패치를 발견할 경우에 가장 먼저 패치가 되어서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패치의 우선순위를 지정해 줍니다. 두 번째로 공격 표면의 최소화입니다. 숨겨진 보안 문제와 건물 구조에 대해
잠재적인 위험을 찾아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 외에도 건물 보안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건물 전체에 대한 수리뿐만이 아닌 추가적인 조치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전문가는 위험을 줄이고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추가 작업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관문 외에 창문을 잠그고 인증된 사용자만 모든 문에 대한 작동 권한을 갖도록 해서 취약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이상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키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출입이 가능한 모든 위치에 보안 잠금 장치를 구성함으로써 인증된 사용자만 키를 갖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공격 표면을 감소하고 위반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 표면에는 공격자가 장치나 네트워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모든 장소가 포함이 됩니다. 즉, 공격 표면을 줄인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나 USB 포트와 같은 물리적인 진입점을 끄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격자에게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나 매개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갖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악의적인 하위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해 줌으로써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능은 일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의해서 변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또 다른 공격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격 표면 감소는 운영체제에서 특정 기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장치에서 이 기능을 안전하게 끔으로써 공격자가 공격의 루트키를 찾기 어렵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후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세 번째 보안 요소인 차세대 보호 기능이 모든 유형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위협을 탐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세대 보호 기능에는 파일 및 프로세스의 동작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상시 검색을 포함하는 동작 기반의 휴리스틱, 그리고 실시간 바이러스 백신 보호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협의 거의 즉각적인 탐지와 차단의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반의 보호 기능을 통해서 특정 사용자의 특정 장치에서 새로운 형태의 악성 프로그램이 탐지가 되게 되면 다음 정기 서명 업데이트 전에 모든 사용자의 모든 장치가 차단이 되도록 해서 조직 내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안티바이러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안티바이러스가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변조 방지와 관련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기능도 차세대 보호 기능에서 함께 포함이 되어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출입 위치를 잠그고 승인된 사용자만 키를 갖도록 해서 건물의 출입에 대한 안전성이 갖춰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물 곳곳에 카메라와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경보와 알림 시스템과 같은 보안 시스템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주변에 이상한 행위자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네 번째 구성 요소인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 기능은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위협이 감지가 되면 모든 것이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호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위협을 경고하고 알려줍니다. 전에 보셨던 차세대 보호 기능은 대부분의 위협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설계상 사전에 침입을 차단한다는 동작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침투된 위협 또는 침입 후 보호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 기능은 거의 실시간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고급 공격 탐지라는 보안 계층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공격자가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에 침투한 후에 조직 내부 환경에서 또 다른 공격의 발판을 마련할 만한 시나리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엔드포인트 탐지 및 응답은 운영체제의 모든 활동을 기반으로 기록해서 위협이 탐지가 되면 시스템에 경보가 생성이 되고
이전의 작업과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모든 작업 간의 상관관계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한 공격과 관련되거나 동일한 공격자에게 귀속되는 경고인 경우에는 인시던트라고 하는 엔티티를 집계해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사용자와 디바이스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에서 격리한다거나 디바이스를 종료를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5번째 보안 요소인 자동화된 조사와 교정입니다. 이 기능은 외부로부터 침입이 발생했을 때 침입자를 체포하고 제거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는 보안 요원과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침입한 깨진 창문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자동조사와 대응을 위한 디펜더 기능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화된 조사 및 교정 기능은 단순히 위반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침입이 발생한 디바이스를 네트워크상에서 격리하거나 종료합니다. 자동조사 기술은 다양한 검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전문가가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악의적인 프로세스가 발견이 되면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는 코드 실행을 제한하고 디바이스가 재시작할 때 이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레지스트리 키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연중 무휴로 24x7 형태로 보안 담당자가 대기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을 필요 없이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또 문제가 발견이 되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위협 전문가 기능을 통해서 조직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위협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운 경고나 잠재적으로 손상된 디바이스 등에 대한 고급적인 보안 인사이트를 전문가에게 문의함으로써 위협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 방안을 위한 결정사항들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를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 포털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서 함께 협력하면서 위협에 대한 대응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의 6가지 보안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보안 기능들은 윈도우즈는 물론이고 맥OS, 그 다음에 리눅스, 그리고 iOS와 안드로이드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디바이스 플랫폼을 하나의 라이센스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관리자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인텔리전스를 통해 분석되고 또 대응 방안과 개선 방안까지 제공되는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의 개념과 경험이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보안 수준이 사용자의 이동 업무 환경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한 엔드포인트 환경이 되도록 보안 작업을 가이드해 줌으로써 엔터프라이즈 보안 기준점을 마련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백신 고도화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로 추가 에이전트 설치 없이 빌트인된 솔루션으로 가볍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으로서의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에 대한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제 세션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2년여간 겪고 난 지금 우리 기업들은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업의 직원들은 유연한 근무를 통해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이미 체감했으므로 이전의 업무 문화로의 복귀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업무가 더 잘 지원되도록 IT에서 조화로운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것도 하나의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랜섬웨어의 공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내재되어 있는 보안을 결국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기술을 채택하도록 해서 확장하는 또는 확장되는 보안 경계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생산성과 보안 기술에 대한 채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크 및 보안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단계로까지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기업의 IT 투자를 극대화하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 시엔토트는 엔터프라이즈 조직 내에 산재되어 있는 포인트 솔루션들의 중복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을 확보하여 단일 플랫폼으로도 여러 포인트 솔루션의 특장점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잡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안과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생산성과 보안 도구를 통해 더 적은 투자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